지난주에 퍼블리싱까지 했었죠. 그래서 각자 이제 우리 member들이 퍼블리싱 해온 거를 각자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운 점들을 좀 반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몇 가지를 좀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상홍님이 했던 거, 효정님이 했던 거, 정성님이 했던 거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거 몇 가지를 제 거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부트스트랩 매뉴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get started 하는 그 아주 시작하는 개념에서 간단한 것들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뭐 워낙 유명하니까 아시죠?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다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런 try it yourself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런타임으로 자기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씩 해보시기가 진짜 편할 거예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다는 안 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리드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테스트 해보고 그다음에 뭐 툴팁 이런 모달 이런 것들 캐러젤 이런 것들 한 번씩 해보면은 금방금방 바로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만일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김상욱 님이 소개해 주셨던 언더스코어와 부트스트랩 사이트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요 문서는 우리 스터디 그 공유된 스터디 폴더에 가시면 있을 거니까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캐러젤 제가 적용한 거 한 번씩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맨 처음에는 그냥 슬라이드 기준으로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상욱님이 보니까 캐러젤을 썼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냥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 예제 그냥 갖다 붙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예제를 갖다 붙이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 텍스트나 캡션이나 이 이미지를 등록하는 화면만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다.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요런 게 있고 그래서 제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캐러젤 여기 있죠. 요걸 가져다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4.0 베타랑은 이 예제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했습니다. 그냥 부트스트랩 가서 여기에 있는 예제 중에서 캐러젤이 바로 있어요. 요걸 갖다 그냥 복사를 그냥 그 뭐지 소스북에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문서에서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 찾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찾는 게 낫겠네요. 가보시면은 여기 바로 소스가 있으니까 이 소스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시면 됩니다. 제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게 공동일에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제 섹션은 그대로 놔뒀고요. 맨 풀스크린 섹션이라고 해서 놔뒀고 안에다가 그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섹션 끝나는 데까지가 어디죠? 섹션까지 요거 그냥 복사해서 넣었고요. 바꾼 거는 이 텍스트 문장하고 캡션 문장하고 요거 백그라운드 이미지 뭐 요런 상태 원래 이미지 들어가 있던 걸 백그라운드 이미지 형태로 해서 넣었어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풀스크린 처리하는 거는 저번에 제가 해놨던 풀스크린 처리하는 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도 그대로 풀스크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최소 높이를 하나 정해놔서 그 높이 이상까지는 저기고요. 그 이상이 되면 다 이렇게 풀스크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래서 내려갈 수 있도록 했고요. 좀 이따 이제 과정 이제 테마에서 만들 때 설명드릴 부분을 미리 이제 프리뷰 하자면은 이 부분은 그저 거의 그대로 놔두고 이제 뭐 요거만 넣었어요. AJAX로 처리하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요것도 그대로 놔뒀고 지난주에 이제 요게 이제 안 붙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신정섭님이 팁을 줬던 플렉스 개념으로 플렉스박스 개념으로 요거 배열을 처리하는 걸 해가지고 뭐 요게 세 개가 적당한 너비로 딱 배열이 되도록 하는 내가 딱 너비를 막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해서 되는 걸 했었는데 자꾸 이게 이 텍스트가 이쪽에 딱 달라붙었었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근데 그 원인이 제가 이 컨테이너라고 해서 이 양쪽에 이제 이 컨테이너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CSS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랑 충돌이 났더라고요. 그거 문제였으니까 좀 이따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텍스트 요거 표정님 요것도 반영을 했고 파이어폭스에서 안 먹길래 좀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약간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좀 그 효과를 나도록 하는 것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적용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하셨으리라고 이제 보고 이번에는 각자 소개하는 시간은 안 가지도록 하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이제 퍼블리싱 됐던 거를 테마로 만드는 방법 저번에 했었죠. 마지막 시간에 잠깐 이제 언급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인덱스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다 넣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네. 근데 이제 이 언더스코어 테마의 page.php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그 헤더를 가져오고 이 이제 컨테이너나 프라이머리 컨테이너 뭐 이런 거 메인 컨테이너를 두고 그 자리에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루프 안에다가 루프는 막 우리 맨날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루프 안에다가 이 템플릿 파트로 컨텐트 다시 페이지.php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댓글을 달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페이지.php를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서 맨 위에다가 요 주석 처리된 안에다가 템플릿 한 칸 띄고 네임 한 다음에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앞에 대문자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홈이라고 하나 뭐 자기 맘대로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린 댓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댓글 부분 아까 괜히 닫았네. 페이지.php에 있던 이 댓글 부분을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컨텐츠 페이지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 우리가 홈 쪽에다가 구성한 그런 HTML을 구성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컨텐츠 다시 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작업은 템플릿 파트 가서 아까 컨텐츠 다시 페이지라고 있는 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뭐 다른 걸 내비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싹 날려버렸어요. 싹 날린 다음에 퍼블리싱 된 내용을 이 컨텐츠 홈인데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죠? 여기가 위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다 날려버리고 퍼블리싱 됐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다 넣은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테마 코딩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런 것들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일단은 무시하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시면은 일단 요까지 딱 해서 딱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헤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메뉴나 내비게이션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은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 넣으시려던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익숙해지면 본인이 하던 방식이 쉬울 수도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오히려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 여기다가 빼놓고 자기 거를 넣어야 되잖아요. 헤더 부분에 있는 데다가 그죠? 내비게이션 부분도 자기 걸로 넣어야 되고 뭐 이 로고 부분도 자기 걸로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퍼블리싱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래 언더스코어 테마에 있던 로고 부분하고 메뉴 부분을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원래 퍼블리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손댈 필요 없이 그냥 헤더 부분, 후터 부분은 그냥 뭐 별 신경 쓰지 않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거 하실 거예요. 잠깐 여기서 영상은 잠깐 쉬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테마 파일로 다 이제 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센트 포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져와서 뭐 어쩌고 막 이렇게 HTML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좀 이따가 이게 AJAX 때문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아래 거부터 볼게요. 사실 HTML만 PHP 과정 말고 HTML만 보시면은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대로 넣었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겠어? 화면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는 퍼블리싱 된 거에서 요거에 대한 이미지와 제목을 워드프레스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워드프레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겠어요? 다른 건 그대로고 뭐 웍스고 뭐 이건 다 그대로 썼잖아요. 그냥 이거 고전 컨텐츠고. 자, 이거 여기 안에서 이게 반복된다고 봤을 때 이 li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리스트에서 이게 이제 반복된다고 봤을 때 이게 박스가 4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복된다고 봤을 때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아이템에 대한 링크랑 그죠? 그게 더 퍼머링크라는 함수예요. 더 퍼머링크 이 루프 안에서는 더로 시작하는 걸 하면은 해당 글에 대한 모든 걸 출력했어요. 그래서 더 퍼머링크를 하면 이것에 대한 링크, 더 타이틀 하면 뭐겠어요? 이 글의 제목, 더 컨텐트 하면 이 글의 내용, 뭐 이런 식이에요. 더 타이틀 썼잖아요, 그죠? 더 타이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포스트 썸네일 하면 사실 바로 이미지가 나와요, 그 크기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저걸 했잖아요. 백그라운드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디바이드 태그, div 태그 이 박스 안에다가 이거에 대한 그냥 너비를 이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걸 정하고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이건 그냥 제가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함수를 갖다 쓰시면 돼요. 네, 제가 좀 이따가 그 함수 파일을 드릴 거예요. 어디서 다운받는 URL 알려드릴 테니까 가져다가 여기다 포스트는 그대로 포스트를 쓰시면 돼요. 이게 무슨 글인지를 여기다 넘겨주면 돼. 이 함수에다가 이 포스트는 글로벌이니까 어디서나 이 루프 안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걸. 루프 안에서는 내가 이 포스트가 어디 정의가 안 돼 있어도 워드프레스 안에서는 루프 안에서는 포스트를 그냥 쓰시면 된다. 요거는 살짝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는 썸네일의 크기, 우리가 이제 펑션이나 이런 데서 썸네일을 크기를 크게 해서 뭐 등록을 해도 되고 그게 없으니까 일단은 안 했으니까 그냥 전 큰 사이즈. 이 라지는 무슨 어디 사이즈겠어요?
어디냐면 우리 이거 한번 어드민 한번 가볼까요? WP 어드민 뭐였지?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은 세팅에 미디어라고 있어요. 가보면 여기 있어요. 썸네일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도 있죠. 네. 썸네일 사이즈는 89, 80으로 기본 되어 있는 거고, 뭐 이거를 바꾸셔도 돼요. 이거는 자기 내 사이트의 썸네일 사이즈는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바꾸면 돼요. 미디엄 사이즈는 300, 300, 라지 사이즈는 1030, 103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300, 300 해도 되는데 아까 좀 크길래, 그죠? 이게 300, 300, 300보다 좀 크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 300, 이 사이즈를 재서 썸네일 사이즈를 만들기가 귀찮아서 그냥 라지로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썸네일 사이즈는 크롭을 해요. 뭐냐, 80 곱하기 80이면은 80 곱하기 80을 똑같이 크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엄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는 크롭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자, 이 개념은 뭐냐면 이 사이즈로 저기가 안 되면은 그냥 긴 대로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네. 비율대로. 비율대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비율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이드한 거였어요. 와이드한 거를 줄이다 보니까 300, 300 중에서 더 큰 쪽. 와이드면 이쪽이 크죠. 이쪽으로 줄이다 보니까 이쪽이 남쪽, 300이 안 되죠. 그러면 가로로 300에 맞추고 이쪽은 나머지는 그 와이드 그대로 놔두는 뭐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지가 잘리지는 않아요. 예. 크롭의 개념이 그거예요. 위 아래에는 빈 공간이 되는 거죠. 빈 공간, 그러니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파일상에서 예. 이거를 그냥 아예 딱 비율대로 줄인 건지 아니면 줄이고 공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예, 예. 네. 맞아요. 그래서 300, 300 중에 큰 쪽의 사이즈를 300으로 맞춰요. 큰 쪽의 사이즈를 300으로 맞춰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예제를 보면 조금 이따 이걸 바로 보시면 되겠네. 여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 와이드한 게 없어서 저기가 될 텐데 잠깐만. 안에 썸네일 백그라운드가 어딨지? 어디다 해놨지? 이거 오버레이는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서 봐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요거네요. 파이어폭스는 미리 보기가 되는데 이게 안 되나 보네요. 오른 버튼 메뉴 열어서 메뉴를 열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픈 인 뉴 탭.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라지 사이즈인데 이게 보니까 원본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1030, 1030이니까 그냥 돼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거 말고 아무튼 와이드한 사진 가지고 아마 나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사각형으로 크롭을 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라지라고 그냥 저는 써버렸어요. 어차피 저기 백그라운드 처리하니까 이 비율이 안 맞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커버라는 그걸 하면은 다 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퍼머링크는 아시잖아요. 그 링크가 있는 곳은 더 퍼머링크 하시면은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나는 다른 걸 하나 알려 드리자면은 만약에 더 앞에다가 get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력은 안 돼요. 근데 뭔가 가지고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이런 게 변수로 PHP에서는 변수라고 하거든요. 변동되는 수예요. 어떤 상황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링크는 여기다 가면 안 되겠구나. 루프 안에다 해야 되죠. 루프 안에 이 루프 안에서 링크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링크는 get the link
라고 지정을 해놓으면은 더 링크라는 게 얘를 출력을 하지 않고 이 링크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좀 잘 모르겠죠? 에코 혹은 프린트 하면 돼요. 보통 에코를 많이 쓰는데 에코 한 다음에 더 링크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여기서 그냥 더 퍼머링크 쓰시면 되고요. 굳이 안 받아도 돼요. 굳이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뭔가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타이틀해서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타이틀에 뭔가를 붙이고 싶어. 아니면 뭔가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바꾸고 싶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이렇게 더 타이틀, get 더 타이틀에서 받은 다음에 그걸 바꾸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만 쓰고 사실 get을 보통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더 퍼머링크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예? 무거운 이미지 같은 경우를 미리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이 페이지가 올라왔을 때 미리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탁 뜨게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약간 좋은 생각이신데 이 PHP 쪽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PHP 쪽에서는 왜냐? PHP 쪽에서는 이미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HTML이잖아요. 요거 이제 HTML로 이제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HTML 나온 거잖아요. PHP는 뭐냐면 이 HTML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다른 거는 HTML로 적어놨는데 그죠? 여기 섹션 다 HTML 다 이미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런 거나 뭐 이미지 가져오고 뭐 이런 거는 아직 HTML로 안 나온 거잖아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워드프레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가져오는 작업을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개념에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은 HTML로 나중에 이미 출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지 않고 어딘가 HTML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다가 무거운 걸 나중에 출력해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jQuery 플러그인에 이미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뭐 프리로드 뭐 이런 개념, 레이지 로드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스크롤 되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로딩 안 되도록 이건 플러그인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 건 찾아 쓰시거나 테마 같은 경우 엠폴드나 뭐 이런 테마들의 설정 뭐 이런 박스 설정이나 이런 거나 슬라이드 설정, 슬라이드 막 이미지 큰 설정 있잖아요. 거기에도 잘 찾아보시면은 레이지 로드라든지 아무튼 이미지를 나중에 로딩하는 그런 설정이 있어요. 레볼루션 슬라이더 이런 데 보면은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 지우면 되고요, 그죠? 그죠? 나머지는 내가 퍼블리싱한 내용 그대로인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백그라운드 처리 안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미지로 넣겠다, 뭐 이미지 SRC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지운 거 있죠? PHP 여기서 똑같이 더 하면 돼. 더로 시작하면 돼. 한 다음에 포스트 메일 한 다음에 사이즈를 적어주면 돼요. 뭐 미디움 뭐 사이즈가 미디움을 하든지 라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미디움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원래 사이즈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사이즈예요. 나중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미지 사이즈 등록하는 방법은 한번 했었잖아요. 그걸 좀 이따가 펑션 볼 때 잠깐 한번 반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기를 해서 그런데 여기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잘 하얀 배경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요만큼 나오고 있는 게 미디움 사이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사이즈, 그죠?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보면은
여기에 백그라운드 어딨니? 오버레이 말고 여기서 백그라운드 설정해 놓은 거를 빼버린다면 그죠? 나오고 있죠? 이미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이즈를 맞추기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를 한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처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내가 사이즈 이미지 한 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죠. 난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얘는 뭐야? 콜이 뭐야? 위에 지난번에 우리 시즌 1 때 했던 건 똑같은데 WP 쿼리를 해서 이런 그 매개 변수들을 이 변수 값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포스트 타입은 프로덕트. 저는 뭘로 했을 거예요? 우커머스를 설치한 다음에 우커머스 상품을 그냥 출력하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커머스의 포스트 타입은 프로덕트.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개발하는 사람들은 쉽게 소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우커머스의 포스트 타입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를 수 있잖아요. 쉽게 아는 방법은 어디 가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포스트 가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미디어를 가도 안 나오죠. 어디 가볼까? 페이지 가보면 나와요. 주소 형식을 보면 포스트 타입은 페이지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스트 삼아서 제가 해볼게요. 포스트 타입을 페이지로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서 여기 가서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테스트 홈, 테스트 VC01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나오겠어요? 대표 이미지를 안 해놔서 그래요. 테스트 VC1 가서 에드 페이지 한 다음에 제가 피처드 이미지를 뭐 아무거나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홈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내려와 볼게요. 되죠? 이게 뭐겠어요? 포스트 타입이 페이지인 거를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덕트 를 한 거예요. 다시 가서 볼게요. 여기 가서 우커머스 프로덕트 가볼게요. 포스트 타입은 프로덕트. 이걸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토픽들 나오게 하고 싶어요. 우리 게시판에. 포스트 타입은 토픽 적으면 리스트 나오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쓴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포스트 스테이터스는 그거예요. 포스트가 이제 공개됐느냐, 비밀글이냐 뭐 이런 건데 보통 공개된 것만 보이겠죠, 그죠? 외부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포스트 포 페이지가 저거예요. 몇 개 가져올래? 워드프레스 DB에서 몇 개 가져올 거야? 한 번에 몇 개 가져올 거야? 4개? 우린 4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저기에 하나, 둘, 셋, 4개였잖아요. 4개인 거예요. 끝. 이 이상을 우리가 하면서 더 배우게 될 텐데 지금은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저번 시간에는 더 깊이 알았었는데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똑같이 쓰면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은 포스트 타입의 프로덕트이고 공개된 4개를 얘가 이제 이미 가져와 있는 거예요. 이 쿼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루프를 하는 거예요. 이 커스텀 루프 우리 배웠죠? 커스텀도 똑같이 쿼리가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헤브 포스트는 4개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라도 가지고 있냐? 만약에 내가 이 조건에 맞는 게 상품이 만약에 상품 글이 등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false가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if부터 if 안에 있는 것까지가 end if 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 루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시작을 하는데 이까지는 저기고 이제 while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루프 이 안에 있는 게 루프가 아니고 진짜 루프는 이 while부터가 루프예요. 왜냐면 while
have 포스트 해가지고 얘가 아까 4개 가져온 것 중에서 4개가 있든 3개가 있든 2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간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 루프가 end while 어디 있겠어요? end while이 어디 있죠? 여기 end while. 이 while부터 end while 사이에 있는 li 리스트 태그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반복이 되니까 원래 퍼블리싱에서 그 리스트 태그 반복했던 거를 하나로 하나만 작성을 하시고 그 안에 다이내믹하게 되도록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제 부트스트랩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된 거, 저번에 콜 MD6 하면은 그 미디엄 사이즈의 디바이스에서 12개 중에 6개의 컬럼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2개 중에 6개면 뭐겠어요? 2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M6 이거는 768 사이즈까지예요. 400 몇 사이즈까지. 그게 거기서도 6.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 이걸 한번 빼볼게요. 한 다음에 부트스트랩에서 사이즈를 저거 하나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요소검사보다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개씩 나오던 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도 나는 2줄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줄어버리잖아요. 네. 나는 이 정도 사이즈에서도 이거를 나는 2줄로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봐 라고 생각을 한다고 쳤을 때, 그잖아요. 기획이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여기서 한 줄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디바이스에서도 6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2줄로 나오고, XS 아주 작은 디바이스에서만 한 줄로 나와라 라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은 두 줄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아이폰 옛날 버전 3 여기 내려갔을 때만 한 줄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부트스트랩이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디바이스 크기별로. 근데 이거를 제가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정리한 게 아니죠. 정리한 거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여기다가 이 문서에다 놔뒀거든요. 디바이스 사이즈스 여기 가서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요거 사이즈 이게 엑스트라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기억하시면 돼요. 576보다 작은 거, 576보다 크고 768까지, 992까지, 1200까지. 그래서 이제 사이즈별로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이걸 하시면 돼요. 콜 SM 맷 하면은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에서는 몇 개 나오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짤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그 뭐지? 페이지 빌더로 짠 테마 안에서는 그 테마가 그리드 시스템 짠 대로만 이게 몇 이상 줄어들면은 무조건 2줄이 되고 무조건 1줄이 되고 이거 따라갔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지정을 하면은 좀 디바이스별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그 컬럼에 대한 개수를 좀 배열을 할 수 있겠더라. 이게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이거 함수 만들어 드린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냥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랑 알려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상홍님께서 그 테마 옵션을 내가 좀 쉽게 딱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커스터마이저해서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까지 해서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걸 해서 또 후반부를 또 하겠습니다.